임성현입니다. 오늘은 한국 고대사 속 국방운루의 기원과 그 문화적 실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강좌를 열고 5월 달에 답사를 하는 원인이 이제 대한민국 민주정부에서 배달적 역사라는 역사책을 1922년 1월달에 발행했는데 그 역사책의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동우에서 시작되는 선비 거란의 기억을 답사했고요. 금년에는 우리 음루에서 시작되는 물길 말갈 여진 금의 지역을 답사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정부에서 1922년 1월달에 발행한 배달적 역사는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심에 놓고 주변의 선비, 거란요는 물론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금, 청도 같은 혈족으로 포함시켜 민족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적 역사 1922년 1월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간한 배달적 역사의 내용 구성은 부여를 주적으로 놨습니다. 부여를 주적으로 놓고 부여에서 시작된 고구려 발해, 고구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이제 백제, 신라, 가야까지 포함한 이 주족을 설정해 놓고 이제 서쪽으로 이 부여를 주족을 이제 가운데 놓고 서쪽으로 선비, 거란, 요의 역사를 놓고 동쪽으로는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금, 청의 역사를 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주족을 가운데 놓고 서쪽에 선비, 거란, 요, 그 다음에 동쪽에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금, 청 이 역사를 전부 우리 혈족으로 봐서 배달족이라는 배달족의 역사를 구성한 겁니다. 배달족의 역사를 구성한 민족사죠. 그래서 지도에 보시다시피 부여, 고구려, 발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남쪽에 있던 백제, 신라, 가야까지 포함한 이것을 중심에 놓고 서쪽으로는 동우에서 시작돼서 선비, 거란, 요라는 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 청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모두 우리 민족 혈족의 역사로 설정해서 배달족이라는 그 민족을 설정했고 배달족의 역사를 구성한 것이 바로 배달족 역사입니다. 바로 이제 1922년 1월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간한 그 배달족 역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의 강역을 설정했습니다. 배달신국 천천담부도라는 이런 역사 지도를 놓고 이제 한반도와 이쪽에 지금 내몽고 일대,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흑룡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 일대, 연해주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이 배달족의 역사를 구성해서 배달족 역사를 구성한 것입니다. 2025년 금년 이제 5월달에 우리가 답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번 답사는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의 한국 고대사 관련성을 탐색해 보는 답사입니다. 이번 답사가 이제 바로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인데 1922년 발간한 배달족 역사에서 동쪽 부분의 역사죠. 지금은 이제 지금 행정적으로 중국 흑룡강성이 있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우리가 또 이번 강좌에서 우리 고대사의 음루로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 여행을 하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음루입니다. 왜 음루냐면 우리가 음루는 알 수 있어요. 음루는 중국의 삼국지란 역사책에 음루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음루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루 이전에 지금의 그 음루가 살았던 지역에 어떤 역사적 실체가 존재했었는지 문헌 기록이 없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루부터 고대로의 그 역사를 시작해서 그 지역에 음루 지역에 살았던 어떤 문화적 실체까지 한번 파악해보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삼국지 권삼십 동이전에 음루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음루의 지리적 위치와 음루 사람들의 성향까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해주가 있죠. 연해주가 있고 여기 이제 연길이란 연변 조선족 자치죠. 연길이죠. 연길시. 그다음에 이제 흥계호가 있고 흥룡강성은 이제 경계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흥룡강성은 이렇게 돼서 요 일대가 흥룡강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이 두만강 하구에서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가 이렇게 경계선이 가고 있습니다. 국경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이죠. 그 국경이 이제 흥겨울한 큰 호수를 지나게 돼요. 이 호수는 지도상의 호수는 이렇죠. 우리 서울시의 면적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이 대충 600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 흥겨울의 면적은 4,8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한 8배 면적의 호수예요. 이게 호수가. 그런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가리고 있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답사하면서 그 지역에 살았던 음루, 불길, 말갈 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이런 기재. 음루는 부여에서 동북쪽으로 천열이 밖에 있다. 큰 바다에 닿아 있다. 큰 바다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남쪽은 부곡자와 접하였다. 북쪽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상으로는 바로 이제 한반도가 있고 여기 이제 이 연해주가 있고 지금 이제 삼국지 바로 위에 이 기록에 나온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일대입니다. 이 지역. 그래야지만 이 기록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차차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음루에서 시작되는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 청해 이런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런 얘기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가 방법론적인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학은 이제 사료를 가지고 하는 학문이 있고요. 문헌사. 저는 이제 문헌사학이죠. 저는 이제 그 고구려사를 전공해서 중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문헌사학이죠. 그리고 이제 고고학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고고학 하는 선생님 오셨네. 고고학입니다. 박사과정이 이사들 박사과정인데 이 고고학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용만 고구려 한국 최고 전문가신데 김용만 선생님은 문헌사학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역사를 이제 역사가 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분하다 보면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선사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 발견 이전에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 선사시대인데 대충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건 이제 문자가 발견돼서 역사가 기록되는데 서양에서는 한 서기전 막 5,000년, 6,000년, 7,000년까지 막 기록한 거 3,000년, 4,000년 기록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서기전 한 2,000년, 5,000년 막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문헌에 의해서 기록된 이런 역사는 이제 고대사회, 중대사회,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까지 가고 선사시대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이때 선사시대는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한 유적과 유물에 의해서 파악되는 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지금 이제 중요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원주에서 오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화활동 하시고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면 꼭 알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 오시는까지 우리 이제 요 주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는 한국 고대사 속 음루라는 그 정치적 실체가 있었거든요. 문화적 실체가 있는데 그 문화적 실체의 역사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국사와 어떤 연관이 있나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루라는 그 역사적 실체, 음루라는 역사적 실체가 있었는데요. 이 음루는 진의 진술한 사람이 역사가죠. 진의 진술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서기 232년에서 297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삼국지라는 역사를 썼어요. 삼국지. 소설 삼국지하고는 다르게 진짜 삼국지입니다. 이건 역사 삼국지입니다. 위초고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지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이 삼국지라는 역사책에 바로 음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루는 역사 시대에서 역사 기록 이렇게 문헌 기록에 의해서 파악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기록만 가지고 음루가 있었는데 음루란 정치적 실체가 분명히 있었죠. 삼국지 기록에 나오잖아요. 문화적 실체가 음루란 문화적 실체, 정치적 실체가 있었습니다. 문헌에 의해서 파악되죠. 그런데 음루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음루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음루란 그 문화적 실체, 정치적 실체가 생겨나기 전에 그 지역에 음루가 있던 지역에 어떤 문화적 정치적 실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음루라는 문화적 정치적 실체, 삼국지에 기록된 그 문화적 정치적 실체를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음루가 형성되기 이전에 음루 지역에 살았던 어떤 정치적 문화적 실체를 파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음루의 정치적 실체, 문화적 실체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국지에 기록된 음루의 기록, 간단한 기록만 가지고는 음루 이전에 그 지역에 음루의 지역에 어떤 문화적 실체가 있었는가, 정치적 실체가 있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의 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이제 발굴하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유적 유물을 이제 발굴하는 겁니다. 이제 유적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 건축물, 뭐 무덤 이런 거고 유물은 이제 거기서 발굴된 뭐 이렇게 거기서 옥기가 나오든지 뭐 그릇이 나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뼈가 나오든지 이런 건 유물이고요. 이 유적과 유물 사이에 유구라는 게 있습니다. 유구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 음루의 지역에서 그 집자리를 발견해요. 반지열식 지하에 있는 집을 발견하는데 거기 가운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거 유구라 그러죠. 이 건축물이 유적이면 화장실은 유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하는데 이걸 발견해서 어느 지역에서 음루의 어느 지역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강가에서 이런 유적을 발견했는데 이거 몇 개 발견됐다고 그걸 가지고 이게 음루 이전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문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발굴돼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양식이 거기서 파악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고대에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신석시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걸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쓰기 편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고 100년, 200년 서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주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제된 그 다음에 모양을 갖춘 그 다음에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양식이라고 그러거든. 양식. 그래서 주거 양식도 있고 뭐 의복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릇, 도기의 양식도 있고 모든 게 양식이 있어요. 무기체계도 양식화되는 거죠. 쓰다 보면 쓰다 편리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발전하는 거. 그런데 고대사에 징보가 늦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그릇이 이런 그릇인데 요 손잡이 하나 남는데 1000년이 걸릴 수 있고 몇백 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양식이 형성되고 그 양식들이 이제 의복 양식, 뭐 주거 양식, 무슨 이제 뭐 종교 의례 양식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뭔가 다른 지역과 구분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색을 지닌 실체를 가지게 되면 그걸 이제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그래서 문화를 나누죠. 여기 이 문화하고 이쪽 지역 문화하고 저쪽 지역 문화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쪽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홍상 문화, 이쪽은 사회 문화, 이쪽은 호남산 문화 이렇게 문화라는 것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는 이 시기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조명받는 시대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홍산문화, 이거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의식이 발전하면서 구석기와 시대와 다르게 의식이 발전하면서 양식이라는 것을 만들고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서 신석기 시대에 도기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웃기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거 양식도 제대로 된 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이 깨면서 신앙의 초보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홍산문화 여신상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음두 지역에도 신앙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칠성신앙, 칠성재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그런 이제 문화라는 것이 형성돼서 새로운 이제 그 구석기 시대와는 다른 인간의 진보, 역사 진보를 한 단계 앞다면 진보 시기는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이 음누의 지역의 신석기 유적부터 살펴보면서 음누 지역에는 이런 문화, 음누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음누란 문화적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이런 문화적 실체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적 실체 속에서 음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음누의 문화적 실체가 이렇다. 음누의 기원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헌사학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음노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고 고고학적 자료를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고학 자료하고 역사 문헌하고 문헌사학하고 같이 이제 교차 검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이제 역사학을 할 때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가장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비판하지만 가장 큰 건 교차 검증을 못하는 겁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유물을 하나 이제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려면 심지어 일본 학자들은 유물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됐었죠. 고대 유물에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유물을 갖다 넣어놓고서 발굴을 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역사를 서술하려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문헌도 왜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 문헌과 함께 이 고고학 자료를 음도 지역의 신석기 시대 고고학 자료를 보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오늘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음노의 정치적 실체, 문화적 실체, 음노의 그런 기원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함께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 음노의 지역이 이제 흥계호에서 지금 하얼빈 쪽하고 이렇게 이제 연해주 이쪽을 다 포괄하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고고학적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은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계호일 때 신계 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배산 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남산 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외궁 합달 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심부에 독림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림고성, 호태산고성 이게 이제 음루가 이건 철기 시대 훨씬 뒤에 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거쳐 철기 시대, 주로 철기 시대의 유적인데 바로 이제 저기가 이 독림고성이라는 지역이 음루의 왕성이라고도 얘기되는 지역입니다. 음루의 정치적 중심지, 문화적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들 이런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살펴보면서 음루라는 그 정치적 문화적 실체가 형성된 시기는 이제 서기전 2세기에서 서기 한 2, 3세기까지인데요. 이때 음루란 문화적 정치적 실체가 형성돼서 삼국지라는 역사서에 기록이 됐는데 그 전에 서기전 2세기 이전에 신석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서는 어떤 문화적 형성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도를 많이 그려야 되고 뭐 도표를 그려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금년부터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걸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태블릿 PC 이런 거, 아이패드 가지고 그걸 그려내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알기 쉽게 아주 이거 그리는 겁니다, 제가. 화면으로 그리는 거.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음루 지역 고대 유적 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대 유적이라는 게 고고학에서 말하는 고대 유적 지층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나 파면 다 거의 유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원주시 반곡동에 살았는데 치악산 밑에 살았는데 원주 혁신도시가 거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만 평을 그냥 한 3, 4년 하니까 몇만 평, 몇십만 평 산이 싹 없어지고 토지가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원주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이 어느 나라나 문화재 관련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법에 의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라거나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문화재를 조사해야 돼요. 문화재를 조사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법률 위반으로 벌금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 억씩 내면서도 이제 그거는 그 땅 소유주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문화재를 조사하는데 매장 문화재를 조사하는데 지표 조사를 하죠. 그런데 원주 혁신도시 혁신도시를 지려고 파보니까 거기에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다 나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나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사람 살만한 데는 다 포함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룡강성, 우리가 음로 지역, 지금 음로 지역 살펴보는데 그 지역의 면적이 남한 면적, 우리 남한 면적 되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유물이 많겠어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면적만 유적만 뽑아서 얘기해 보면 이 소남산 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유적입니다. 이건 이제 소남산 유적은 서기전 1만 5천 년부터 1만 1천 년까지의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을 파보면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소남산 문화 신석기 유적이 있어요. 이거는 서기전 7200에서 서기전 9600년. 굉장히 오래된 문화죠. 여기서 소남산 문화, 여기서 옥기가 나온 겁니다. 아주 발달된 옥기가 나와서 홍산 문화보다 앞선 옥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남산 문화와 비슷한 시기의 문화는 애궁합달 유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궁합달 유지는 소남산 유지에서 소남산 유지가 이제 서기전 7200년에 그 신석기가 나왔는데 애궁합달 유지라는 건 이쪽에 있어요. 여기 이제 하얼빈인데 하얼빈 이제 오른쪽은 이란현이라는 데인데 이란현에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시기의 문화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배산 유지. 이번에 우리가 그 5월 답사를 가신 분들은 그 개서박물관 갔을 때 이 도배산 유지 전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흥계호 가죠. 답사 때 흥계호 가서 신길 유지를 직접 가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요거는 이제 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거는 이제 철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립문화, 음루의 그 가장 중심, 삼국지에 기록된 음루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에 있는 복립문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곤두락 문화,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근현대는 안 보죠. 그것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소남산 유지, 소남산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남산 이제 유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소남산 유지가 있는데 여기서 흥겨에서 이제 이게 러시아 국경이죠. 중국과 러시아 국경이 쭉 가는데 이 국경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러시아 국경에 이제 이쪽으로 국경을 거의 따라가면서 우소리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우소리강이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흥겨에서 나와서 흘러가요. 근데 이게 국경을 따라 흘러가는데 여기 이제 소남산이라는 그 작은 한 동네에 소남산 유지가 있습니다. 소남산 유지 이제 구석기, 구석기입니다. 상당히 구석기도 정교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 이게 구석기 시대가 서기전 15,000년에서 서기전 11,000년 이때인데 이 구석기 시대에 벌써 여기서 토기의 초기 형태가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에 이제 토기의 초기 형태, 진흙을 가지고 이제 토기를 만든 방법은 진으로 빚죠. 그래가지고 그 열을 가하는데 구석기 시대 이때는 열을 그렇게 높게 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열을 높게 가하지 못하면 이게 약합니다. 토기가 약해. 그러니까 이제 화분, 이제 우리가 집에서 흔히 화분들을 많이 쓰는데 겉이 반짝반짝하고 튼튼한 것들이 있고 아주 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허물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강도의 차이는 바로 이제 진흙과 함께
그 소성 온도, 가열 온도거든요. 가열이지 얼만큼 가열할 수 있나. 그러니까 가열의 정도가 이 구석기 이제 초기 토기는 이제 약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남산 신석 시대에는 이제 적성 무덤이 나타나요. 홍산 문화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는 고구려 시기의 특성인데 고구려 무덤의 특성이 적성 무덤. 이 무덤의 양식 중에 이제 중원의 무덤 양식, 중국의 무덤 양식 있죠. 하상주, 춘추전국 시대 진안. 이쪽의 무덤 양식은 돌을 많이 안 쓰죠. 적성묘를 거의 안 써요. 이 적성묘라는 것은 이 북방의 홍산 문화, 그다음에 고구려 이쪽 지역의 특색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하상주, 하나라, 뭐 은나라 그 은어의 발굴 현장 가보셨죠, 전부. 땅을 굉장히 깊이 파요 거기는. 땅을 굉장히 깊이 파고 거기다가 이제 곽을 묶고 관을 묶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여기 북방의 홍산 문화, 고구려 이쪽에 이 소남산 문화는 땅을 깊이 안 파요. 땅을 뭐 약간 파든가 뭐 거의 이 평지의 상태에서 돌로 다 쌓는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성 무덤을 만들어냈는데 벌써 적성 무덤이 이때 출현하고 이 적성 무덤에 이제 발굴하다 보면 여기 옥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옥기가 나와요. 상당히 정교한 옥기를 만들었습니다. 호남산 신석시대 무덤에서 출토한 건데 서기전 7200년에서 서기전 6600년 이런 옥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네, 이건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기들을 이제 보니까 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홍산 문화 매년 이제 한 10여 년, 20년 홍산 문화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견된 건 2000년 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홍산 문화권에 있는 옥기는 결국 여기서 전파됐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논문들도 나왔습니다. 이 정경희 교수가 쓴 흑수 백산지구 소남산 문화 적석단종 목석기 문화의 요소지구 소화서 문화 흑룡한 문화의 전파이던 논문인데 뭐 비슷한 논문을 이분이 몇 편 썼습니다. 정경희 교수가 쓴 논문을 보면 소남산 문화에서 이제 이런 옥기 그다음에 적석단총이라는 이런 것들이 서쪽으로 흑룡한 문화권 대긍장한 유형 문화 사회 유형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논문은 검증이 필요한 논문이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논문을 한번 보시면 그 개념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뭐 배달, 한국 배달국 막 이런 개념과 함께 복잡하게 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게 접근해 놓으니까 약간 좀 더 앞으로 연구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소남산 무덤 출토 옥기를 잘 보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이 옥기 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가는 실선 같은 게 보이죠. 가는 실선이 저거 실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옥기 제작 과정에 실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옥기에 보면 이제 이런 선이 생겨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있고 선이 생기는데 저런 선은 이제 왜 나타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옥기 제작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시기가 신석기 시대거든요. 신석기 시대에 지금 같은 철기, 정교한 그 가공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기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가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옥이라는 것을 경옥과 연옥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국, 한국 뭐 이쪽에 동양의 많은 옥기는 연옥입니다. 주로 경옥은 이쪽 지역에 없어요. 연옥인데 이 연옥을 가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또 이 유물 소남산에서 출토된 옥기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이 방법이다. 이 실 있잖아, 실. 두꺼운 실에다가 모래 있잖아, 모래를 거의 붓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로다 옥기를 가공을 하는 겁니다. 옥기를 잘라내고 안을 이 원 안을 가공해내는 겁니다. 모래로 다 갈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중국에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가 그 비석에 석재 비석에다 글씨를 새기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비석에 큰 글씨를 새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글씨를 틀을 잡아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글을 대충 써놓고 그거를 쪼는데 바로 모래 같은 걸로 쪼는 겁니다. 쫙 쪼면서 고속으로 그걸 쪼내고 이러면서 글씨가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소남산 문화에서 이제 이거 옥기 제작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옥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실을 여기 조그만 구멍을 내면서 실을 집어넣고 이 활 같은 거 이걸 실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공을 하는 거죠. 옥기 가공 기법인데 이런 옥기 가공 기법이 소남산 문화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홍산문화권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누군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계류 위지를 살펴보면 신계류 위지는 이제 이번에 가게 될 그 흥계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인데 이 흥계호 면적은 4,8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8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5월달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흥계호 여기 딱 가가지고 보면 바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다 느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소남산 유지는 대충 이제 신계룡 문화 유지는 대충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긴 잘 안 닿네. 여기 이렇게 신계룡 유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육지가 연결돼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거기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거기가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육지가 연결돼 있고 이쪽은 소흥계호, 저쪽은 대흥계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점에 그 신계류 유지가 있고 신계류 유지가 이제 신계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딱 이 지역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느낌 오시죠? 어렵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문화 유적은 어렵고 관련된 문화 유적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답사를 가신 분들은 그 지역 가서 아마 그 지역에서 잡히는 고기도 못 보시고 그럴 거예요. 먹어보시긴 좀 힘들 겁니다. 아마. 식성에는 안 맞는 고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먹어보진 잡숴보진 못하지만 어렵 문화와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이 지도에 나오네요. 흥계호 서울시 면적의 8배 크기입니다. 이게 이제 흥계호인데 여기 이렇게 흥계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육지가 이렇게 연결되듯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신계류 문화유지가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신계류 유지에서 발굴된 이제 뼈조각 매입니다. 매. 조류 그 새에 대한 어떤 숭배. 이 나중에 이제 우리 고려시대 해동천이라고 했죠. 산양동 매인데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중국에서 몽고에서 원에서 그거 구하고 고려의 압박을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대 사회에도 우리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로도 이제 매라는 동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매의 이제 머리 부분이 이제 축소된 겁니다. 뼈로 만들어졌어요. 가공했죠. 저건 뭐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자연적으로 저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게 발견된 게 아닙니다. 깎은 흔적이 있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잘 다듬어서 뼈로다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계류 유지에서 발굴된 석촉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가공해 놓고 있습니다. 신석시대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거죠, 이게. 이거 이제 찹쌀. 이거 고기를 탁 잡으면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고, 이건 낚시, 낚시바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계류 유지를 발굴해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 무덤. 이거 사람 무덤이에요. 사람 무덤. 그 다음에 여기 고기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고기 표시되어 있는 게 뭐 많습니다. 사람 무덤, 사람 무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기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고기 표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어렵이 발달한 지역에서 물고기를 보관하는 겁니다. 물고기 보관하는 거. 물고기 일종의 물고기 창고입니다. 물고기 창고. 사람 무덤, 물고기 창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발굴된 어렵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도구들도 보면 비수 이거 비수 종류인데 이런 거 다 물고기 뭐 가공하고 이런 데 필요한 거지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고기를 잡고 이럴 때 다 쓰는 거. 뭐 창자, 고기 창자, 배 따는 거죠. 배 따고 뭐 이런 건 이제 인형인데 이런 건 이제 독특하죠. 심상 어떤 예술 형식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도기들. 이제 사람 무덤, 인골인데, 그다음에 도기 종류도 뭐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양식으로 이렇게 발전돼 있습니다. 도기에 이제 겉에 표면에 이제 그 무늬를 내놓는 거죠. 무늬가 이제 예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빗살 같은 이런 무늬, 그다음에 점무늬, 무늬는 왜 내는지 아시죠? 다 무늬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도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늬가. 그래서 이제 무늬를 이제 내는 가열할 때, 그다음에 생활상에서 무늬 사용할 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다음 미적 감각도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어렵과 관련된 도구들이 많습니다. 뼈로 다 만든 이런 도구들.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석기 종류. 그다음에 도기가 저렇게 다양한 무늬가 있습니다. 도기에 다양한 무늬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신기루 문화나 우리 이제 이런 문화들이 이쪽에 흑룡강에서 발굴되기 이전에 보통 이제 그 더 오랜 시기 그다음에 뭐 강송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시기에는 이쪽 지역은 아주 정말 미개인들의 지역으로 계속 인식해왔고 청나라 때까지도 계속 이쪽은 미개인의 지역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문화를 발굴해 보니까 이런 문화가 고대에 있었던 거예요. 신석기 문화 자체도 이렇게 발전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출발은 중원보다 여기 앞설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거 보시죠. 다 도기들 보면 뭐 이거 이게 상당히 발전한 문양들. 그러니까 중원에 뒤져는 벌써 문화죠. 중원에 앞선 문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화가 신계를 유지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계를 유지해서 발견된 것을 이제 양식이 형성돼 가지고 주로 양식, 그다음에 도구 양식, 그다음에 도구도 다 이제 있어가지고 신계를 문화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변 묘지는 저는 이제 그 개서박물관, 개서라는 저기 성계호에서 서쪽으로 한 뭐 5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개서박물관이 있는 지역이죠. 개서시에 이게 도배산이 산이 있는데 거기서 묘지가 발굴됐는데 아주 이건 독특한 묘지가 발굴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도배산 묘지는 여기서 석장이라는 거, 돌로 쌓은 그 담이 발견됐어요. 성 같은 얘기죠, 성. 고대 돌로다가 1m에서 4m를 쌓았는데 지금 이제 무너지고 막 있는데 1m, 4m 남아있어요. 한 200m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고대에 그런 걸 왜 쌓았을까? 괜히 쓸데없이 쌓지 않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그 석상, 돌로 쌓은 성과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성 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쌓은 적석총이 여기서 발굴됐습니다. 돌로 쌓은 적석총. 돌로 무덤을 만든 적석총은 중원 지역에 거의 없는 거죠. 이쪽 동북 지역인데, 이거는 여기 무덤은 서기전 5,000년. 서기전 5,000년경이 되면서 적성과 함께 그 돌로 쌓은 탑,
그걸 지금은 뭐 석장이라고 중국에서 공학자들이 이제 석장이라고 이렇게 놨는데 뭐 담을 쌓겠어요. 뭐 중국 같은 담인데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옥기가 발견됐습니다. 서기전 5000년 신석기 시대 무덤이죠. 도배산 묘지에서 옥기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옥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크기는 크지 않지만 양지옥이라고 해요. 양지옥은 이제 색깔이 좀 시고 꼭 양의 그 기름 부위 있죠. 기름 부위처럼 색깔이 시고 그렇게 빛이 나고 그러는데 옥 중에서 아주 최고의 옥으로 치는 겁니다. 양지옥으로 만든 이제 보리 액자인데 양지옥 보리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배산 유지도 이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이런 신석기 시대 문화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요번 이제 5월 1일 날 가게 되면 5월 2일쯤에 개서시 박물관에서 도배산 유지, 그다음에 신계류 유지와 관련되는 전시물을 이제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립고성과 포태산 성지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1시간 이상 남았어요. 7시. 네, 그래서 국립고성과 이제 포태산 성지인데요. 국립고성은 이제 이거는 이제 흑룡강성 쌍합산시 우위원에 있습니다. 발굴은 이제 1900년대 뭐 이때도 발굴됐는데 주로 이제 최근에 몇 년 전 막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10년 됐는가요? 12년 됐는가 본격적으로 발굴하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이쪽에 흑룡강성 여기에 고대에 뭐 정말 야만인들 아까 보여드린 그 삼국지 기록 있죠? 아주 야만인들입니다. 집 가운데 화장실을 해놓고 살고 그 다음에 뭐 그릇도 제대로 못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놨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990년대,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그래서 이런 융들이 발굴되는 겁니다. 신석시대에서 옥기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어떤 양식을 지닌 이쪽에 특색 있는 어떤 문화 양식을 지닌 신석기 문화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국립고성 포태산 성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이쪽에 있던 그 문화 국가도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그렇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이제 역사관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쪽에 뭐 국가도 제대로 못 갖추고 이런 나라들이라고 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이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태산 성지하고 복림성지는 칠성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이 칠성하는 여기 강이 있는데 여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국립고성인데 성지가 몇 개 구역으로 나눠 있어요. 9개 구역인가 이렇게 나눠 있어요.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포태산 성지가 바로 이 남쪽에 있는데 여기 칠성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두 칠성의 칠성합니다. 그리고 포태산 성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원형으로 이제 맨 밖에 내성, 궁성 해가지고 이제 높이 있는 부분에 이제 그 내성인데 그 부분에 이제 칠성, 북두 칠성의 모양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큰 구덩이를 만들어서 북두 칠성 모양을. 그래서 북두 칠성, 칠성 신앙이 거기 있었다 벌써 이렇게 얘기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적들의 모습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런 유적들이 이제 분포가 돼 있어요. 이거 발굴 1999년 발굴 현장인데 국립성지 칠성구 7번째 구역입니다. 발굴을 구역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면적 한 666제곱미터 되는 여기 이제
반지열식 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쪽에 문화 있잖아요. 아까 신계르 문화 뭐 이런 데서 봤죠. 이쪽에 문화 반지열식 그 주거. 그때 완전 전 지열식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단을 일곱 계단 올라가도록 이렇게 집을 만드는 겁니다. 지하에다. 왜 추우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도 반지열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몇천 년 지나가지고 한 2000년, 3000년 지나도 그런 문화적인 그 환경적인 요인은 이 건축 양식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북림 성지에서 발견된 그 온돌 유적입니다. 온돌. 그 이제 구들이죠, 구들. 여기 이제 이렇게 연기가 흘러나가는 이거 돌에 있는 부분이 연기가 흘러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아궁에서 불을 떼면 이게 이제 여기 굴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연도라 그러죠, 연도라 그래서 이제 이게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이걸 덮이는 건데, 덮이는 이런 구조가 이제 여기서 발견되는데, 이제 온돌은 이제 원래 우리가 부곡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에도 온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인 전파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이쪽 추운 지역이니까 아마 그걸 발전시켜야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기들, 이런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화살촉입니다. 화살촉. 뭐 구부려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동복이라 그러죠. 동복. 이건 유목민들이 사실 많이 쓰는 건데 이건 선비계통이에요. 쪽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이거 벌고 다니죠. 이거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어디서나 양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물 넣고 끓여가지고 나눠 먹고 이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동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이런 건데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공림성지에서 이 동복이 하나 발견됐다 해서 야 그쪽 문화는 말이야 그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목민 계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됐다. 실제로 이렇게 써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북이 몇백 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하나가 서쪽에서 이쪽 지역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유물이라는 것은 고고학적 발굴에 이르렀은 유적과 유물 중에 유물이라는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평양 지역, 지금 대동강 평양 일대에서 점재현 신삽이라는 게 발굴됐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낙랑군이 거기 서기전 벌써 그때부터 거기 유만조선이 거기 있었고 낙랑군이 거기 있었다는 자료로 막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고 뭐 그런 문헌을 많이 보고 비석을 좀 본 사람들은 딱 보면 그거는 그 시기의 비석이 아니거든요. 동안 시기 그렇게 문자가 쫙 새겨진 비석은 많지 않아요. 그건 동안 시기에 와서 서기전 100몇 년 뭐 이런 곳으로 가서 그런 문자가 잘 새겨진 비석이 나오지. 옛날에 진시황 시기는 비석의 무늬가 글자를 안 쓰고 혹시 세워도 간단하게 세워놓고 이랬고 이걸 비석을 남긴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재현 신삽이 하나를 가지고서 그 낙랑이 거기 있었던 확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게 일본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대학교에 있는 학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또 뭐 최근에 발견된 뭐 죽간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그럽니다. 근데 죽간을 잘 보면 죽간이 아주 조잡해요. 평양에서 나온 그 죽간이 조잡하고 그게 뭐 평양 호구부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도 보면 그건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역사학을 하고 고고학을 하고 우리 연구자들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도 그런 자료를 분석할 때 교차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유물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문헌 자료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자료, 상황 자료도 검토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료를 선별해내고 동복은 하여간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고유한 문화는 아니었죠. 이건 이제
이쪽에서 발견됐지만 전파된 것일 수 있다. 그다음 이제 고성류, 그다음에 이제 이 도마라는 건 이제 뭐 하나의 장식품이죠. 이제 말. 또 저걸 보고서 또 그러는 거예요. 저걸 보고서 또 야 그쪽도 말이 전파돼가지고 막 말을 타고 다니고 이랬다는데,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이쪽에는 뭐 소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기마문화처럼 그렇게 그걸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았을 건데 말은 있었다. 그런데 더 연구해 보니까 말은 있었는데 말을 소중히 여겼다. 왜냐하면 귀한 거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림성지에서 우리 이번에 가보시게 된 이제 복림성지에 그 밑에 이제 그 호태산, 고대산 성지가 있어요. 이게 복림성지의 중요한 부분인데 단지 그 복림성지하고 호태산 성지 두 개만 가지고서 음료문화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왜 지금 중국 학계에서 그것이 음료문화가 중심이고 음료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돼 있다고 지금 얘기해가기 시작했냐면 그 주변에 많은 성지가 있는 겁니다. 복림성지와 고대산 성지 주위에 있는 성지들이에요. 석구산 성지, 그 다음에 행복동산 성지, 그 다음에 동과자 산성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성지들이 주위에 그 포천산 성지하고 복림성지 주위에 널려 있는 겁니다. 이런 성지들이 주위에 널려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복림성지하고 포천산 성지를 중심에 놓고 주위에 이런 성지들이 같은 성격의 같은 양식을 지닌 이런 성지들이 쫙 널려 있고 거기서 유물이 발굴되고 하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장승성지, 그럼 이제 성지에 성터, 성의 흔적들이 있죠. 이런 성의 흔적들이 있는 것들이 여기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 문화를 묻는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림성지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이제 흑룡산 유지입니다. 흑룡산 유지. 그 다음에 이제 장승유지. 이것도 이제 복림성지에서 가까운 곳이죠. 굉장히 넓은 유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복림성지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복림성지라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뭐 풀밭으로 돼 있고, 성터가 일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굴 현장이 일부 보여지죠. 이제 복림성지 소개글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천산 성지라는 겁니다. 포천산 성지라는 건 이제 포대처럼 생긴 일종의 산이죠. 그 이쪽은 이제 이 복림성지가 있는 지역은 흑룡강성 우이현 이 지역은 그렇게 큰 산이 많지 않아요. 이 바로 남쪽에 완달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그 큰 산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드문드문 이런 야산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포천산인데 여긴 뭐 옥수수밭 뭐 이런 것들 쫙 있죠. 근데 요 가운데 이렇게 보이면 그 성이 보이죠. 성이 보이고 또 하나의 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위에 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겹의 성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제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길이 안 나 있어요. 그래서 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실 때는 반드시 저거 장화식 보였네. 여기 장화는 아니라도 뭡니까 이거 스커츠 등산용 각패치 각반입니다. 뱀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바로 여기 칠성하거든. 칠성하. 작년에도 그랬는데 칠성하 작년에도 뱀 있다고 그래가지고 칠성하 강이 쫙 흐르고 그 칠성하에 돌도 많고 막 이런데 뱀이 여기 실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패치 이거 제시해야 돼요. 뱀잘 잡는 사람 반바지 입고 내고서 한번 올라가려면 뱀에 물려가지고 거기서 중국에서 못 들어오십니다. 이제 여기 올라가 보면 요 위에 평평한데 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거 이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칠성신앙계열인데 칠성신앙계는 국방신앙이에요. 국방신앙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팽이 돌리기 있잖아요. 팽이 돌리기. 이런 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것도 국방의 풍속이에요. 이게 여진, 그쪽 그쪽 지역에 원래 고전 놀이거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하는 놀이들, 연날리기 하는 많은 종류가 이 그쪽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쪽 문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은연중에. 근데 이제 그쪽 지역 사실은 고구려 때부터 서기 280년에 그래서 고구려가 이쪽 지역을 일부 점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관련이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테선 성지는 이제 크진 않아요, 규모가. 그런데 하여간 이제 성을 이렇게 세 겹으로 둘러쌌어요. 예성, 중간성,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맨 위에 이렇게 써두고 성문 뭐 이런 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문물 표지석이 여기 좀 서 있나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렇게 가운데 칠성 이게 있어요. 그래서 북두 칠성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북두 칠성이 7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북극성. 네, 북극성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방위를 대충 맞춰놨을 것 같죠. 아마 하늘의 방위를 맞춰놨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재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가서 보면 어떨지 모르는데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발굴될 때 저렇게 발굴이 된 겁니다. 발굴될 때 저렇게 발굴이 됐었죠. 그리고 저거 북두칠성은 이제 저 칠성신앙은 오랫동안 거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없는 물길 맑을 여진, 그다음에 청을 거치면서 저 지역이 계속 그들 나중에 만주족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주족들이 기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사유 세계니까 저것은 최근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 문화, 그다음에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음루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음루, 정치적 실체가 있고 문화적 실체가 삼국지에 기록된 그 음루 이전에 그 지역에는 어떤 문화, 어떤 정치적 실체가 있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관시켜가지고 음루의 기원과 음루의 문화적 실체를 벌써 다 생각도 하셨죠? 지금까지 다 이렇게 보셨으면 다 생각나실 거예요. 이제 정리하시는 단계가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헌과 고고학적 유적 유물을 함께 교차 검증하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얘기하면서 대충 음루의 문화적, 음루의 기원과 문화적 실체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대충 들어오시죠? 어떻게 송옥준 박사님 다 구성이 됐죠? 다음 논문에 국학연구 6월달 내는 논문에 실었어요. 김영만 박사님 어떻게 구성이 다 되셨죠? 6월달 논문에 6월달 국학연구 논문으로 제출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죠? 아니, 충분해.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삼국지란 책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유적과 유물, 음루 지역의 그 고대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헌을 살펴보면서 교차 검증해가지고 대충 음루 문화의 기원과 문화적 실체, 음루의 기원과 문화적 실체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삼국지란 책인데 되게 진의 진수라는 인물이 이제 썼어요. 편찬해가지고 위초고 삼국의 역사였는데 이제 삼국지 이전에 사마천 사기가 있고 사마천 사기가 서기 전 100년 무렵에 사마천 사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다음에 한서가 서기에 한 80년에 완성됐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책이 삼국지입니다. 후한서가 더 늦게 완성이 돼요. 후한서라는 책. 이제 사마천 사기는 이제 서한까지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한서는 동한의 역사를 쓰고, 한서도 이제 서한의 역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후한의 역사. 서기 25년에서 서기 220년까지 이게 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후한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후한의 역사를 못 쓰고 삼국지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 나온 다음에 후한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한서라는 책은 삼국지 내용을 그대로 뺏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많이 이용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마천, 그 다음에 한서를 쓴 범영, 반고, 그 다음에 후한서 범영, 그 다음에 이제 진수, 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순탄치 않아요. 다 제명에 못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역사라는 게 그렇게 고대 사회에도 어려운 작업이 있어요. 서술하는 사마천도 감옥에서 죽고, 반고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처형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 덕역도 그렇고 거의 평탄치 못하게 살아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역사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은 이제 삼국지는 서기 220년에서 265년까지의 그 삼국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음루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음루전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고구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한 이렇게 다 있어요. 옥저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이 진수가 이 시기에 살던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냐 하면, 바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와봤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금이라는 사람이 245년에 고구려를 침략해, 고구려 동천왕 때인데 침략해가지고 이게 고구려가 한때 막 정말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이 무구검의 그 밑에 있던 장수 왕기라는 사람이 부곡저 이쪽 지역까지 와서 음루의 경기까지 갔다 이렇게 사서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와서 이런 얘기들을 썼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국지에 기록되는 그 고구려, 부여, 그 다음에 음루, 옥저에 대한 얘기 이런 거는 대충 와서 보고 들은 얘기들, 전문,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음루의 남쪽 경계까지 가진 못했어요. 사실은 245년에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 기간이 한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에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여기 고구려 지역 정말 넓은 지역을 전체를 정복도 못하는 거고, 군사가 가는 지역만 이게 자기네들이 이기는 거지,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이게 이제 고대 전쟁은 고구려하고 전쟁이, 고구려하고 제가 유해의 무구검이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쪽 중원 지역에서 세력이 한이나 이런 세력들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당도 그렇고 나중에 수나라 단나라도 그렇고, 얘네가 꼭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 군대를 끌고 찍어봐요. 그럼 군대를 끌고 가는 지역은 점령하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저기는 점령이 안 되죠. 세로가 끊기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러 가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무구검이 와서 그 정예 부대를 통해서 점령을 하는데 전후 자원은 이건 다시 고구려의 적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쫓겨가게 됩니다. 낭량을 거쳐서 쫓겨가게 되거든요. 그런 이런 과정에 교류하고 이런 과정에 자료를 수집해서 이걸 썼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글이 과연 기록된 대로 음루의 사실을 정확히 기록됐나, 이걸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루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음루는 부여에서 동쪽으로 천여리 밖에 있는데 큰 바다에 닿아 있으며 남쪽은 부곡저와 접하였고 북쪽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아요. 여기까지는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정확한 얘기입니다. 남쪽은 부곡저가 적혀 있어요. 부곡저라는 시체가 있었거든요. 음루란 시체가 문헌에 기록되고 부곡저라는 시체가 문헌에 기록돼요. 그것도 삼국지에 같은 서적에. 그것이 음루와 부곡저가 남북으로 접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책에서. 그러면 확실한 거죠. 저기 나오는 큰 바다가 한겨울에요? 아니죠. 큰 바다는 저쪽 저기 있잖아요. 연해죠. 저쪽에. 그 바다를 얘기해요. 한겨울 바다를.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바다로 인식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동쪽 큰 바다에 다 있다 동쪽으로. 그런데 그 큰 바다가 거기는 아니죠. 대충 운루가 그쪽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파악되는 지역 있잖아요. 아까 본 지역.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부여 사람과 흡사하지만 뭐 언어는 부여의 구애와 같지 않다. 소말 3배가 생산된다. 근데 소말 3배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건 또 요 부분에서는 견해가 약간 뭐 달라요. 학자들마다 소말이 거기 있었다는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말은 그렇게 널리 쓰이지 않았다. 유효하긴 유했는데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이지는 않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견해가 틀린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분장은 없고 음락마다 각각 대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역사가들이 문헌 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림성지 뭐 이런 그런 문화들, 음능 문화에 대한 그 고고학적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걸 서술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그쪽에는 아직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문장은 없고 문당마다 각각 대인이 있어 지배하고 뭐 이건 좀 야만인 같다. 뭐 정치체가 아주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복림성지를 발견해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 문화 이 이제 다음 글을 보면 항상 철거 생활을 하는데 집은 그 깊이가 9계단이나 되면 계단이 많아서 좋다고 여기진다. 이게 집을 이제 지하에 설치해가지고 땅을 파고 저어가지고 위에다 뭘 덮지 이렇게 덮고서 계단을 가운데 두는 겁니다.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게 9계단. 9계단인데 이제 계단을 지금도 그렇고 건축해서 계단을 이제 만들 때 계단의 높이가 일정 정도 한계가 있어요. 계단을 30cm 이상 하면 힘들어서 못 다녀요. 젊은 사람들. 그때 계단은 23cm, 뭐 24cm 정도. 그 다음에 계단 폭도 있어요. 계단 폭도 어느 정도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기 편해요.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계단이면 20 몇 cm에는 298, 한 2m? 2m 깊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놓고 올라다녔다. 돼지 기르기를 좋아해서 이건 뭐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겨울철에는 돼지 기름을 몸에 바른다.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몸에다 한 자 정도의 배 조각을 앞뒤로 둘러 흉체만을 가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조선시대에도 옷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자들 여기 있잖아 이거 드러내고 막 조선시대 의복이라는 게 있어요. 흥부 놀부 얘기 나오잖아요. 흥부가 옷이 없어서 뭐 이불 하나도 없고 뭐 같이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건 이래 썼어야 그들은 불결하여 집 한가운데 전소를 만들고 그 주위에 빈 둘러 모여 산다. 이제 이거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물길전. 그건 물길이란 이제 물길, 음루에서 발전된 게 이제 물길인데 물길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오줌으로 세수한다. 오줌으로 씻고 씻는다. 근데 오줌 고대에는 근데 소변을 여기다 다 보진 않아요. 이 변소를 만들었더니 여기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소변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가운데 소변통을 놔두고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 소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지. 대소변을 거기 주위에 모여 산다 이거는 아니고요. 문헌은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제 활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 숙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을 잘 쏜다. 뭐 활을 잘 쏘면 사람을 쏘면 어김없이 명중시킨다. 이 화살과 관련된 얘기는 뭐 고구려 시기에 고구려 신화에 고구려 건국설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건국설화에 나오는 얘기 활이라는 게 단지 활 이런 무기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색채도 지니고 있었거든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주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쪽 지역 북방에서 화살이란 활과 화살 이런 것을 굉장히 발전시켰죠.
발전시켰죠, 일찍이. 그래서 이쪽 지역도 일찍이 발전시켰고, 특히 그 청석이라는 이런 소재, 이것이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서, 청석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 수석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검은색 나는 거 있죠. 그런 건 아주 단단한 돌. 보석, 단단한 돌입니다. 그건데 이게 수석으로 이제 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집하는 저건데, 그 여기서 이 부분 얘 숙신시의 나라이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숙신하고 관련을 여기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문헌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 분석한 거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논문을 썼죠. 2016년 논문을 시작했고, 또 그 이종수라고 우리 한국 고대사 연구자께서 제 논문 그거와 공감하면서 숙신 이 얘기는 여기서 이거는 빼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사의 서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인디언들 막 이제 막 몰아내고 막 이런 과정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시기부터 시작됐고, 고대 인디언이 있었지만 그 시기부터 시작됐고. 그런데 우리 동양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중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는 저쪽에 황제로부터 시작해요. 일본의 역사. 또 한국의 역사는 또 저 단문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원래 중국의 역사 사마천 사기에서 쓸 때는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충추 전국시대, 진, 한 이게 자기네 역사였어요. 그 밖에 외방에 있는 것은 이민족의 이민족. 이민족의 역사 자기가 사마천이 알 수 있는 이민족 중에서 얘기를 좀 써는 게 조선열전이에요. 조선열전. 그 조선열전 더 동쪽으로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거기 안 쓴 거예요. 이만조선 고기까지만 자기가 볼 수 있지 그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 괴탈조 역사에서는 혹시 음노, 물길, 말간이 시대별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달리해가지고 그 맥을 같이 보는 거는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숙신하고 음나하고 이게 연결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숙신은 안 얘기 안 하죠. 거기 숙신 나와 있어요. 숙신 나와요? 네.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건데, 이 숙신이라는 것은 고대에 여기 있지 않았다. 이거는 문헌에서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숙신은 여기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 얘기가 나오잖아요. 활을 잘 쓰고 이제 이 고라는 거를 고로 만든 이제 화살대로는 고를 쓰는데 거기 이제 총석을 박아서 이렇게 쓴다 하는데 이게 공자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자가 진해 그 궁정에 세하면서 삼국지를 쓸 당시에 이 사람이 딱 쓰다 보니까 이쪽에 음료는까지 봤는데 음료는 자기가 역사책에 삼국지에 쓰는데 음료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화살, 고를 쓰고 뭐 길이가 2,800이니까 청소하고 딱 야 저게 숙신이구나 바로 공자의 얘기에 나온 그 숙신이 저기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다 숙신시의 나라이다 이게 하나 놓은 거예요. 숙신시의 나라일 것이다 가정을 하나 놓은 거죠. 그랬더니 그 위에 줄줄이 그걸 따라서 숙신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은 잘못됐다. 숙신시와 관련을 질 수는 없다. 그래서 숙신은 어디 있었냐면 숙신은 산동반도에 있었습니다. 고대 숙신이라는 나라가. 숙신은 조그만 집단이 거기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공자가 진해 궁정에 이 고로 화살대를 쓴 이런 새가 날아와 떨어져서 그게 흥룡강성 지금 일대에서 숙신 흥룡강성 일대에서 거기까지 화살을 맞고 날아와가지고 거기 진해 궁정에 산동반도까지 날아서 떨어졌다. 그래 이게 공자부터 이게 숙신시 장성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하광이란 그 숫자가 이거 썼어요. 그 숙신은 산동반도에 있던 나라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음루 지역에 음루란 문화적 정치적 실체가 있는데 그 전 단계에는 거기에 어떤 정치적 문화적 집단이 있었는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지금도 아직 역사학계에서 중국학계에서 숙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가 5월달에 흥룡강성 지역을 답사를 가면 박물관에 그렇게 항상 써 있어요. 그 신계류 유지를 약간 거기
여기는 예전에 숙신의 우리 만주족의 선조인 숙신의 문화 유적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것은 가서 보지만 이게 숙신의 유적이라고 중국 학회에서 이렇게 써놨구나.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고 그 얘기는 빼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서 음루 이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는 오늘 이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고 다 의견들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이 음루는 부여에 신속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음루가 이제 이렇게 고구려, 부곡조, 부여, 음루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도도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부여의 하얼빈, 우리 이제 부여답사도 했었죠. 몇 년 전, 5, 6년 전 부여답사도 했었는데, 하얼빈 여기 가면 수화라는 데가 있어요. 고대 중국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가 있을 이런 시대에 여기는 부여의 지역이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부여의 지역이었다. 방금 해놨어요. 하얼빈 부여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5월달 답사에서 가봤는데 여기 경화고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 경화고성에 가면 이거 부여의 이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여의 이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이제 지금까지 한국 사학계에서는 한반도가 우리 당역이고 고구려는 압록강, 중앙강 일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를 일로 끌어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길림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길림에 여기 동단산이 있고 이런데 여기가 이제 부여의 이적이고 동부여가 여기 있고 부곡조는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함경도 일대가 부곡조, 두만강에서 함경도 일대 부곡조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문헌과 현지 답사를 통해서 보면 고구려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여의 유적은 하얼빈에서 더 동쪽으로 이제 금강 일대, 그 다음에 음루의 유적은 연해주 일대, 흥교 북쪽 연해주 일대, 완달산이라는 산 이 일대, 그 다음에 부곡조는 이 일대. 부곡조 유적은 이 일대라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곡조 유적이 이 일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설정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한국의 교과서는 고구려는 여기 압록강 중류 일대, 부여는 2m로 내려와서 길림 일대, 이쪽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음루도 2m로 내려오고 부곡조는 여기 함경도 일대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중국의 문헌과 여러 가지 역사 문물, 역사 유적을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됐고 음루는 이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시기 이후로 음루는 부여에 신속되어 있었다는 게 바로 여기 부여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속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높여주는 거죠. 이 세력이 강하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 정도 세금을 내는 거죠. 공물을 바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신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여가 너무 그걸 착취를 많이 한다는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또 음료도 성장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음료가 반발을 해서 부여가 세금과 부역을 무겁게 물리자 황초 서기 226년에서 226년이 이제 황초라는 그 연호를 시트는 시기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음료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부여에서 이제 정벌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은 이 음료가 워낙 강하고 그들의 활과 화살을 무서워하여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서기 220에서 226년 사이에 음루가 부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을 가지고 지금의 국림성지 있죠. 그런 것을 그 모양대로 만든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 모양대로 그걸 만든 시기. 국림성지가 형성된 시기예요. 그런데 서기 280년에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 고구려가 이 지역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그 서기 280년 이후에 음루의 얘기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고구려가 거기 작용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물길이란 정치적 실체, 문화적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충 이제 우리가 이쪽에 지역에 음루가 있었던 음루가 정치적, 문화적 실체를 가지고 있던 삼국지에 기록된 음루, 그 지역의 음루 이전 사회는 어땠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음루의 기원과 문화적 실체에 대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저도 뭐 많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료를 저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 답사를 제가 이제 5월달 답사를 마치고 여기서 음루와 관련된 하나의 단행본을 한번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낼 작정입니다. 매년 회의자에서 못했는데 이거는 작정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를 보충하고 답사 이후에 또 4월달 강좌에서 좀 더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죠? 시간 많이 쓰고 질문 받는 이제 서로 질문도 하고 서로 여기 다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저의 견해에 대해서 또 비판도 해주시고 또 더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암 문명을 보고 홍산 문명을 보고 항암 문명을 지금 이제 내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소강산 문화를 보면은 소강산 문화가 또 홍산 문화